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 문학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문제를 여러분이 다 읽고 보시는데 12분 정도가 걸리면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한번 안 풀어 놓으셨으면은 꼭 풀어 놓으셔야 돼요.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봐야 돼요. 자, 이 문학2 여기는 이제 앞에서 우리 했었던 이 상록수 앞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의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 좀 해볼까요? 앞의 내용은 이 최영신이라는 선생님이 학교가 아닌 교회 같은 곳에서 이 조선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글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그런데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80명까지만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아이들이 120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 40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쫓겨나야 될 처지인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학당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이제 선착순으로 80명까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나머지 40명은 자,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내보내기로 한 데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학당이 넓어지고 하면은 그때 다시 부르마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학을 그냥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 충분히 글씨를 보고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제가 해드릴 건 뭐냐면은 이 소설을 어떻게 읽을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배경이 맨 위에 있어야 되더라. 배경을 중심으로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사건에 동그라미 쳐볼까? 사건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이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소설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 그럼 너희들은 밑줄이나 표시를 어디다 해야 돼? 중요한 일에다가 해야 되겠지. 안 중요한 일까지 해버리면은 모든 요소가 다 막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나중에는 핵심이 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져.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인데 그 중에 중요한 일을 어떻게 고르냐면은 그 중요한 일은 어떤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유발하는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갈등 그 자체야. 알겠지? 갈등이라는 거는 한 사람 내면 속에 니네도 맨날 갈등하잖아. 지금 숙제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한 사람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갈등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인물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인물에서는 그 사건에 따라서 어떤 정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결심 같은 것들을 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별거 없지. 이게 다야.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 목소리로 시작하네. 그럼 입대 과정은 이 좁은 데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이거 누구야? 제법 목소리가 패인 남학생의 질문이었다. 이 남자아이가 질문을 한 거야. 그러면은 지금 봐봐. 시작하자마자 남학생의 질문이 이게 이제 사건인 거야. 이 사건. 으로 인해서 어떤 인물, 영신은 화살이나 맞은 듯이 가슴 한복판이 뜨끔하였다. 그렇지, 너무 허를 찌르는 질문인 거야. 날카로운 질문인 거야. 그리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 막 머리가 핑 돌려져서 이마를 짚고 있는데 그만으로 아이들이 밀고 들려오다가 선생님 하더니 교단까지 아이들이 교단까지 뛰어오르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애어 썼어.
선생님, 전 벌써 왔어요. 똥 싸고 왔어요. 막둥이보다도 먼저 올 수 있는데 차순이도 봤어요. 내일부터 빨리 올게요. 빨리 올게요. 저 좀 보세요. 아침도 안 먹고 올게.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은 앞으로 거꾸러지면서 다투어서 교단 위로 올라와서 서로 막 밀려 넘어지고 발등 밟히고 울고. 그리고 영신 선생님은 정신이 아찔아찔해서 간신히 모서리를 잡고 서 있었어. 제 몸뚱이로 버티고 선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포위를 당해서 쓰러지는 몸이 떠받쳐지고 있었어.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부르니까 귓가가 막 따가울 정도야.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말한 게 아니야. 아이들이 그만큼 말이 많은 거고. 그리고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 뿐. 내려들 가. 어서 내려들 가거라. 말 안 들으면 모두 내쫓을 테다. 라고 말을 했어. 자, 이거 중요한 거 알겠어? 말 안 들으면 모두 내쫓을 테다. 우리는 무슨 예상을 하면서 봤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간절하게 애원을 하니까 이 선생님이 그래 얘들아 선생님이 미안해 우리 모두 함께 공부하자꾸나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결심을 한 거야? 어떤 결심을 한 거야? 여기 결심이라고 선생님이 써놓은 거 보여요? 얘들아 말 안 들으면 모두 내쫓을 테다. 아주 강한 결심을 한 거야. 그리고 청년들이 끌어내려고 원래지만 울며불며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치마 주름까지도 다 뜯어졌어. 그리고 어떤 애는 막 다리에 깍지를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저리 좀 가 있어. 온 숨이 막혀서 죽겠구나. 근데 이거 이 선생님 왜 이렇게 차가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유가 있겠지. 나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뿌리쳤다. 아이들은 한 번 떨어졌다가도 혹시나 지가 빠질까 다시 불려받는 거야. 이 광경을 본 교회 직원들은 아이들을 예배당 밖으로 내몰아 버렸어. 그리고 막 아이들을 울면서 쫓겨났어. 자, 새로운 인물 나오죠. 그러면 이 광경을 본 직원들의 반응은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영신 선생님을 도와준 거고, 그 다음에 장로라는 사람은 문을 걸어 잠갔고, 그 다음에 또 겁이 났어. 왜냐면 이때 경찰은 우리나라에 있는 경찰이 일본 경찰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본이 와서 막 어떻게 할까봐 겁이 났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나간 뒤에 영신 선생님의 반응 좀 볼까? 그래, 눈물이 흘리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가리고 있었고, 진정을 하고 나서는 미안 쩍듯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앉은 나머지 8명을 정돈시키고 칠판으로 갔어.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주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아무렇지 않게 우리 복습이나 하지. 그리고서는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 한다. 하고 아이들은 풀 죽은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인 거죠. 그리고 생기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싫은데 교실이 이렇게 아이들이 빠져나간 곳이 횡해서 그게 보기 싫어서 창밖으로 눈을 돌렸대. 그리고 콧마루가 시큰해졌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쫓겨난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다 만을 엿보고 있었어. 불쌍해라.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 울고 있는 거지. 자, 어때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영신은 창문을 열어 제쳤다. 그리고 크게 써놨어.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 한다. 나무에 오르고 담장에 메어 달린 아이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어떤 사건이요? 목구멍이 찢어지라 하고 구절을 바라보고 읽는 거지. 글을 외는 것이 아니라 어찌 들으면 누구에게 발악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참 슬프네.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설 시작한 지 이게 한장 수업에서도 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이제 2주차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2주차, 3주차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 서술상의 특징 같은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요 서술상에 다시 선생님이 쓰는 거 그대로 써야 돼. 소설의 어포스트로피
글씨를 틀렸어요.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닫고, 이걸 물어보면은 어떤 걸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은 첫 번째는 이 시점이에요. 시점 들어보셨죠? 어떤 시점으로 소설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시점이냐면, 우리나라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냐, 아니면 3인칭 전지적 시점이냐,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요.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여러분이 고3이 될 때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많이 하진 않을 거고, 1인칭이라는 표현이 나오려면은 이거는 이 서술자, 주인공이 서술자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막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냐면 나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3인칭 전적 시점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호칭을 중심으로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중심 인물이 최영신 선생님인데, 최영신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데서 봐봐. 만약에 나는 창문을 말끔히 열어 제쳤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1인칭이야. 왜냐하면 1인칭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영어에서도 너희들 1인칭 대명사 정도는 알잖아. 나야. 근데 여기서는 최영신 선생님, 영신은 창문을 말끔히 열어 제쳤다. 그러니까 소설 밖에 누군가가 최영신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듯이. 그래서 이게 제3자, 3인칭 시점이고, 3인칭은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쓰고, 이런 걸 1인칭 시점이라고 해요. 어렵죠? 그죠? 안 돼요. 그러면 1인칭 시점은 작품 속 서술자라는 말을 써요. 내가 작품 속에 있는 거야.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내가 작품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이랑 3번은 안 돼요. 작품 속 서술자면은 이것들 무슨 뜻이야? 1인칭이라는 뜻이 돼서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물들이 뭐라고 했는지 대화를 직접 인용했다는 거는 큰 따옴표가 많이 있다는 거야. 여기다가 큰 따옴표가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이들과 최영신 선생님의 대화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2번, 근 밖에 앉아있던 아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아이들은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지. 근데 선생님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 공부할 수 없다고 하니까 되게 실망감이 컸고, 나무에 매달려서도 막 글을 소리 지르듯이 선생님이 써는 거 읽는 거 보면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그리고 아직 영신 선생님의 처지를 이해하기는 아직 어린 애겠지.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건 아니야. 서로 뭐라 그래. 선생님, 제가 말순이보다 먼저 올 수 있었는데 뭐 늦은 거예요. 선생님, 제가 누구보다 먼저 온 거 다른 사람도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찾을 수가 없어. 3번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이 스몰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새로운 과정을 가르칠 경황이 없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어디 갔지?
여기 있지? 새로운 과정을 가르칠 경황이 없어서 라는 거는 지금 막 아이들이 매달리고 아이들은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최영신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내보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거야.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달래느라 수업을 제대로 할 힘이 남아있는 힘, 남은 힘, 남을 여자, 여분할 때 힘 같은 게 없어서요. 자, 그 다음 4번. 기억에서 미음 중 보기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인물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추구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임으로써 상황의 비극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생각이 나는 말이 있는지 보자. 여기서 주인공은 최영신 선생님이지. 이 영신 선생님이 처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이들 나머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마지막 부분에 봤더니 반대되는 상황을 추구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 어떻게?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어?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라고 말하는 요 5번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영신의 처지와 완전히 상반된 상황인 거야. 누구든지면 그 80명 이후의 아이들도 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이론은 여기 이게 이제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했던 거고 그리고 개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노트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자, 고생하셨습니다.